1장 자유의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 우울증을 영혼의 성장 도구로 승화한 60대 퇴직 공무원 여성.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약 38년 동안 남들과는 다른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년 이상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해온 60대 중반 여성의 이야기이다. 박여인은 소위 영가장애, 즉 죽은 자의 의식이 산 사람에게 교차돼 감흥되는 영적인 현상을 겪어온 전형적인 예이다. 집안 내력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약간의 신기가 있었지만 따로 신을 받지는 않았다. 그로 인해 어머니가 일종의 신병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곁에서 종종 경험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28살이었던 1984년 첫 출산과 함께 우울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타고난 단골이었다. 체력도 강했고 밤늦게 혼자 다녀도 무서움을 전혀 몰랐다. 부지런한 성격의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로 여행을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이었다. 그러기에 박 여사는 이런 종류의 영적 장애에 시달리리라곤 전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박 여사의 경우는 영적 장애가 처음부터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우울증이라는 증세로 가볍게 찾아왔다.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주일 만에 사라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우울증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찾아왔다. 첫 산후 우울증이 있은 후 5에서 6년이 지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폐암 선고를 받았다. 큰 상심과 함께 남편과 고통스러워하며 아주 작은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1년에 한두 번에서 서너 번씩 점점 우울증 횟수가 잦아지고 시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3일 정도 지속되던 것이 일주일을 넘어 점점 길어지고 증세가 깊어지면서 약 10년 정도를 혼자서 남모르게 모질게 버텨왔어요라고 회상했다. 더 이상 스스로 감내가 벅찼던 박 여사는 친정엄마에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부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이 신기를 경험한 터라 바로 평소 인연이 있던 절에 데리고 가상담과 의식을 치러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그녀의 현실적인 문제는 매일 해야 하는 출근이었다. 심신이 불안해 식사는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였다. 우울증이 만성 무기력증 형태로 나타나 만사가 귀찮고 몸은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이틀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 3일에 2kg이 빠질 정도였다. 집에 있으면 그나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출근을 해야 하니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외형으로 멀쩡하죠. 우울증이 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딱 정체 그 자체예요. 라고 그녀는 토로했다. 박 여사는 신경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도 받아봤다. 처음에는 약의 효과가 이틀 정도 만에 차도를 보이다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불신의 약을 최대한 자제하며 2주 정도를 버티다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 또 약을 먹기 시작하면 한 달 이상에서 최대 2달 가까이 복용해야 차도를 보이곤 했다. 그렇지만 약물 복용과 함께 회사 근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근무는 하는데 지성적인 부분을 막아버려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말도 하기 싫고 사람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좋다, 나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도 별로 없이 꼭 해야 하는 업무만 하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보고하고 그래도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때까지도 박 여사는 자신의 우울증과 영적 장애 사이에 관계를 확실하게 단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별별 방도를 찾아 헤매고 다닐 뿐이었다. 조상님 무덤에서 굿도 해보고 용하다는 점집과 사주팔자 풀이 등 그야말로 해볼 것은 다 해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굿을 하면 굿이 끝나는 동시에 우울 증상이 썩 괜찮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다 한두 달 후에는 재발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되며 무엇인가 신의 존재, 영적 관계가 있음을 직감하게 됐다. 박 여사는 무지 속에 무작정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명상과 영적 관련 책들에 관심을 두게 됐다. 그 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찾아 영적인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존재와 죽음, 우주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물음을 찾아 나섰다. 삶과 죽음을 이해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차적인 해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세계를 알아야 간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책을 수도 없이 탐독했다. 이와 함께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행법과 명상처를 찾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음 공부를 검색하자 2에서 3개의 센터가 눈에 띄게 됐고, 그중 한 곳이 자각선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 먼저 서울 강남의 모 명상센터에 입문하게 되었다. 2004년 당시 6에서 7회를 기준으로 200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었다. 명상과 마음 공부를 제대로 배우고 싶기도, 또 자신의 영적인 문제의 근원을 찾아 올바른 지도를 받고 싶었지만 기대와는 딴판이었다. 그녀는 비용을 떠나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의 고통을 볼모로 거래를 하는 장사 속에 비애를 느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련 없이 그곳을 박차고 나왔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입문한 첫 명상센터에서 실망한 박 여사는 그의 또 다른 후보 중 한 곳인 이곳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나이 48세였다. 본인이 절실했던 터라 전화 상담 후 받은 모험심에 남편과 함께 방문했다. 이후 나와는 18년간 인연을 맺어오며 영적인 정화 작업과 함께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마음 공부를 이어오고 있다. 그녀와 첫 대면에서는 여러 영적 장애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머리에서는 두통 증세가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빙의 느낌이었다. 그러다 30에서 40초 정도가 지나자 뒤에 후광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적인 존재, 영가의 후광이 너둡고 시커먼 부분적인 그림자가 일렁였다. 그러면서 영가의 감정 상태에 따라 중간중간 어두운 녹색이나 심한 분노 상태인 시뻘건색 등이 오라장의 불꽃처럼 몽실몽실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가장애로 판단하면 보통 밝은 연녹색의 빛을 가슴에 투과시켜 사차크라를 여는 작업을 한다. 이때 진동수가 높은 치유에 빛이 연결되면 기침, 가래가 나오면서 부정성이 툭 튀어오를 때 영가와 소통이 시도된다. 누구인지, 살아생전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어떤 감정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관계였는지 인연의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영가가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진실인지 꾸며내는지는 느낌이 다르다. 감정으로 느낌이 전이되기 때문이다. 살아생전의 감정의 울음이 폭발하며 자기 삶에 대해 스토리를 펼쳐내면 그 이야기를 전부 들어준 다음 영가를 설득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상황을 이해시키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을 반복하면서 눈앞에 빛이 보이는지 여부를 물어 빛이 보이면 갈 준비가 된 것이다. 이때 빛으로 안내해 영가를 회원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한다. 물론 영가의 감정의 골과 이해 수준, 공감력에 따라 쉽게 한두 번의 빛으로 인도되는 영가가 있는 반면 수차례의 반복 후 어렵게 받아들이는 영가들도 있다. 박 여사의 경우는 모두 한두 번에 쉽게 회원이 이루어졌다. 박 여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기의 작용을 보고 경험한 터라 전에도 어렴풋이 영적 장애의 가능성을 의심해봤지만 나와 교감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돌아가신 분의 영가가 들어온다는 확신을 굳히게 됐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개성의 소유자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녀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영가장애는 가히 백화점 수준이었다. 특히 낙태 영가들에서 시작해 조부모, 부모님, 작은 아버지를 비롯한 친인척들, 6.25 때 돌아가신 어머니 첫 남편, 아버지의 혼외 태아 영가, 4살 때 운명을 달리한 여동생, 60세 이전 작고한 남매들까지
그 수를 헤아리면 40영가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모두 인연이 있는 영가들이었다. 한 번은 동생이라고 찾아온 영가가 있었다. 이미 동생 영가를 회원을 시킨 터라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아버지의 혼에 태아 영가라 해서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회원을 시킨 여동생 영가가 다시 찾아온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원의 문제가 아닌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한 경우였다. 자신들은 시공간을 넘나든다는 설명과 함께 언니가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공무원이라는 직장 생활의 특성상 꾸준한 상담과 치유 세션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대략 7에서 8개월을 주기로 우울증이 반복됐다. 우울증 증상이 다시 찾아와 심해지면 방문하고 영가 회원 후 잠잠해지면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 느슨해지는 반복이 계속되며 불규칙한 방문이 지속되어 왔다. 2004년 나와 처음 인연이 시작된 이후 이런 패턴의 반복을 보인 박 여사는 두 번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첫 번째는 2009년 자신이 신이라는 존재와 조우를 했을 때 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하며 고비가 찾아왔다. 그 뿌리와 끝을 알 수 없는 우울증과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또 계속 인연을 찾아 회원을 원하는 영가들을 마주하며 에너지가 고갈되어가는 느낌이 들 때였다. 그녀는 영혼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듯한 자괴감에 신이라는 존재에게 푸념반 간절한 반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녀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신이시여 저는 그냥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냥 자살을 하게 내버려 두든가 데려가시라.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라고 원망의 화살을 신에게 돌리며 매달렸다. 밤낮으로의 간절한 매달림의 지성이면 감천이었는지 정말 며칠 후 길을 알려주겠다는 신의 계시가 들려왔다.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을 할 수 있었다. 박 여사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근원의 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태였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존재의 감흥을 처음 경험해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두 번째 큰 변화는 2021년 9월 초에 시작됐다. 한마디로 큰 격동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 수준이었다. 많은 영가들이 동시에 들고 일어났다는 표현이 적절했다. 그녀는 이때 나의 도움으로 최고조에 달한 영가를 헤어난 후 영적 승화가 뒤따르며 우울증 치유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을 맞았다. 박 여사는 조심스레 완치에 대한 기대, 아니 확신의 자신감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때를 계기로 내가 빛의 통로를 확장시켜주며 스스로 영가를 헤어날 수 있는 상태로 발전했다. 내가 전수해준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기도와 영가 유도 절차, 빛으로 인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스스로 집에서 주도해갔다. 박 여사는 이제 영가가 연결된 느낌과 반응이 포착될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회원 절차에 들어간다. 그녀는 2016년 퇴직을 한 상태로 이제는 시간과 주변 환경에 자유롭기에 가능한 일이다. 영가 치유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영가가 합성되고 또 합성되는 현상은 일종의 영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자신이 병의 형태로 고통을 겪는 것이고 영가와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는 반대급부의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다. 영혼은 이 물질계에 내려올 때 설계도라는 큰 틀의 청사진을 가지고 온다. 동양의 사주팔자라는 명리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희로애락과 우육칠정이라는 감정적으로 승화가 필요한 사건 사고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우울증도 일종의 선택일 수 있고 다른 병증도 선택일 수 있다. 그런데 영혼의 입장에서는 물질계에 들어서며 망각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을 뿐이다. 박 여사에게는 채널러라는 큰 영혼의 청사진이 고이 간직되어 왔다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우울증과 함께 가족과 친인척의 영가들이 장애라는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과정 중 펼쳐진 서막에 불과하다. 우울증은 그녀의 영적인 갈증과 불만이 왜곡되어 나타난 하나의 표상이다. 자신의 가족력을 반영한 육체적 취약 부분이 우울증 형태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녀가 가져온 설계도 즉 자신의 큰 사명을
기억하고 실행하라는 지속적인 메시지에 강력한 어필인 것이다. 그동안은 영가 회원 형태로 자신의 영적 사명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그에 따른 우울증이 차도를 보이고 반응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진동 주파수가 서서히 깨어나면서는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9년 그녀의 간절함이 근원의 신성과 연결이 되었을 때 무지의 두려움과 공포라는 고비를 넘겼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비약적인 영적 성장과 함께 진동 주파수도 급격히 상승하여 자연스럽게 영적 갈증이 해소되며 우울증의 에너지장은 자유롭게 풀려나갔을 것이다. 또한 2년 영가들은 그녀의 몸을 빌어서가 아닌 상승된 진동 주파수의 영향으로 공명이 되어 회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박 여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올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 조건과 체험을 선택하여 창조해 나갈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녀는 아직도 습이라는 관성의 지배에 놓여 여행과 여가 활동을 선호한다. 물론 모든 일상과 작은 몸짓 하나도 명상과 수행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만한 자각 수준으로 몸과 마음, 영혼이 깨어나 승화된 상태는 아니다. 그녀의 타고난 영적 감각과 DNA를 살려 그때의 간절한 심정을 영혼까지 끌어올려야만, 그래서 부족한 2%의 임계점을 채워준다면 그때 승부하고 장엄한 순간과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것이다.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로부터 해방. 40대 후반 여의사. 빛과 자각의 명상 세션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특별한 결과들을 접할 때가 있다. 나 자신도 경이롭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저 우주의 사랑이라는 치유 섭리와 우리를 이끄는 지구의 무한 신성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한 차례의 상담과 근본 원인에 접근한 세션으로 몇 년간 고질적으로 고통받아온 지병이 말끔히 사라진 예이다. 2006년쯤으로 기억된다. 자각선언의 회원이었던 모 지방검찰청 소속의 지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잘하는 검사의 부인이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집으로 직접 내방을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오랜 인연의 소중한 관계이기에 기꺼이 수락했다. 마침 그때는 경기 지역의 모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작용과 건강에 대한 주제로 정기 강좌가 있는 날이었다. 상담 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다. 이날 만나게 된 상담자는 40대 중반을 넘긴 여의사였다. 몇 년간 지속되어 온 허리 디스크 수술 여부를 놓고 망설이며 심각하게 고심하던 상태였다. 오히려 의학 지식 때문에 수술 후유증을 염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 검사를 통해 빛의 진동으로 치유를 하는 내 동영상을 보게 됐다. 물리적인 수술과 부작용을 우려했던 터라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렇지만 현직 의사이자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는 현대의 과학적 잣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신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의학을 동원한 병원 치료에서도 환자의 마음 자세와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일반인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이 영역인 빛을 통한 교감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빛이라는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교감 역할을 하는 가슴, 에너지장이 거부하면 빛과의 충돌이나 간섭 현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그만큼 세션의 참여자인 나와 상대와의 열린 마음의 관계 설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나는 이와 같은 교감을 통한 수용성을 강조하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진실한 의지 없이 의심으로 자신을 방어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교감이 되어야만 이런 진동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교감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미리 상황과 조건을 설명했다. 그녀는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선뜻 한번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그만큼 자신의 고통과 현실이 절박한 상태였다. 의사로서 하루 8시간 환자를 마주해야 하지만 제대로 걷기도 오래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태로 눕고만 싶은 그런 처지를 몇 년간 반복해왔으니
오죽이나 하겠나 하는 생각에 공감이 갔다. 나에게 교감의 중요한 수단은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며 상호 무의식적 경계를 풀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좀 더 구체적인 원인에 접근해 나갔다. 아울러 몸의 오라장을 세밀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장은 역시 아랫배와 허리 주변에 정상적으로 기어야 할 주황색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라의 확인은 특정 부위의 정상 유무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런 류의 디스크 증세는 내 경험과 사례상 잘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오라의 구체적인 진단을 생략한 것이다. 그녀는 선천적인 성향과 기질에 더해 의사라는 엘리트 의식과 종교관, 남편의 사회적 지위 등 후천적 환경까지 더해져 자의식이 매우 강하게 형성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저항과 자신을 주장하는 아집 또한 대단했다. 이러한 감정적인 성향은 장, 특히 대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대장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 남편과 서로 말 안 하고 지낸 지가 4에서 5년은 되었는데 그러면서 화병이 대장에 영향을 주었다. 병원에서는 대장이 굳어 그 여파로 허리 디스크 추간판이 탈출되었다고 진단했다는 것이었다. 대장 문제가 결국은 디스크를 유발한 경우였다. 이분의 당시 상황은 남편을 상당히 미워하고 있었다. 검사라 엄청 권위적이면서 자기 말을 조금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마음속에 억눌러 왔던 하소연이 감정적으로 터져나왔다. 전형적인 소통의 부재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할 때마다 거절감에 따른 자존심의 상처와 자괴감을 그렇게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욕구 불만으로 쌓이면서 대장이 나빠진 원인으로 작용했다. 거의 5년 동안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대화의 단절 속에서 그녀는 특히 남편이 자기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꼭 하고 싶다고 나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남편을 그녀 옆으로 불러 대장이 안 좋아진 원인과 심리적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하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못해 5년간 감정적으로 누적되며 생긴 병이라고 알렸다. 지금 부인의 하소연이나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면 빠른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도 수년간의 관계에서 직감이 되는 것이 있는 듯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묵묵하지만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좀 낯선 듯 부자연스러워했지만 이내 그간의 감정에 북받쳐서 내 말을 할 때 제발 좀 경청해 달라라고 하소연했다. 모처럼 부부간의 길지 않은 대화가 오가며 에너지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자 갑자기 그 부인의 목 안에서 트림이 크게 올라왔다. 그러면서 나와의 교감은 물론 전체적인 주변의 에너지장에서 긍정적인 전환이 느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맞은 것이다. 세션에 앞서 우선 배꼽 주변 양쪽 천추혈을 눌러보았다. 물리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다. 오른쪽 천추혈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였다. 대장의 경락 에너지가 정체되고 저항력이 커짐에 따라 열이 생겨 딱딱해진 경화 현상으로 판단됐다. 그곳을 누르자 이와 대응되는 4번 요추가 자극되며 그녀는 억하며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의사의 진단대로 4번 요추가 대장의 경직으로 탈출이나 비뚤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대장의 유연한 기능성이 회복되면 밀렸던 추간판이 환원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빛의 에너지장을 연결하여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빛을 공명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분의 경우는 이번 차크라에 대응하는 주황빛이 연결되었다. 내 머리 백회를 통해 묵직하게 에너지장이 볼텍스 형태로 내려와 손으로 미세한 진동장이 전이됐다. 그 빛의 전자기장을 이번 차크라에 전사시키자 노을성 파도처럼 일렁일렁거리며 빛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때에 따라 초기의 주황색 빛은 상대의 필요에 맞게 그때그때 다른 색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때 상대와 교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말이라는
음성 수단이 추가된다. 대장의 진동이라는 반복되는 명확한 말로 동기를 부여해주면 빛의 공명과 더불어 대장의 진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나와 상대의 느낌이 연동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즉, 빛의 통로를 따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가 느끼는 대장의 느낌을 내가 거의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서로의 느낌이 연동될 때는 일종의 사이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공명 주파수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계속해서 대장을 진동시키면서 내 장 쪽에서도 뜨끔뜨끔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이때 조금 더 공명의 강도를 높이자 대장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다. 대장의 연동운동의 느낌은 물론 꿀럭꿀럭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이렇게 약 3시간 정도 누운 상태에서 대장을 공명시킨 후 그녀는 변감을 호소했다. 평소 대장 장애로 변비가 있는 그녀가 화장실에 급히 달려가 변을 쏟는 모습에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도 그저 신기하고 신비롭다는 표정이었다. 변을 쏟으며 대장 근육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잠시 주위를 정돈하고 환기를 한 후 다시 한번 과정을 반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장과 허리가 함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상태는 뼈가 스스로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고 있다는 신호다. 약 40분을 지속하며 드디어 뼈가 딱딱딱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4시간 동안의 빛을 통한 세션 후 대장이 풀어지며 유추 4번의 교정이 스스로 이루어졌다. 상대의 통증과 감각 반응을 보기 위해 스스로 허리를 움직여 볼 것을 주문했다. 그녀는 이리저리 자세를 취해보면서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적지 않게 놀라며 신기해했다. 이전에는 허리 통증으로 무릎조차 만질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무릎을 만지는 것은 물론 허리를 굽혀 무릎 아래까지 손이 쑥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전까지 그녀는 대장 근육이 굳어 유추사 5번 추간판이 어긋나며 허리가 삐딱한 상태에서 약간의 절룩거림 현상도 보였다. 좌골신경통처럼 걸을 때마다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 평소 거동도 무척이나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의사지만 한의원의 침과 카이로프랙틱도 수시로 받아 왔었다. 그러나 자신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어떠한 사도도 기대할 수 없었다. 수술을 고민하다 지인과 남편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를 만나게 되며 묵은 감정의 빗장을 풀고 빛의 세션을 통해 신기한 결과를 체험했다. 본인은 절대로 상상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다.